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 13주차 기업가 정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14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가 지나가면 이제 6월 둘째 주가 지나가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대면 수업이 없잖아요. 예,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제 한 주만 더 지나가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 그 이 클래스에다가 시험 일자를 정확하게 공지를 해 놓겠습니다. 예,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기다 얘기를 해 놓으면 다음 연도나 이럴 때 못 써요. 그래서, 이번 주차가 끝나면, 시험이 공지가 되니까요. 예, 그 시험이 며칠 날 있는지는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말고사도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100%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예, 온라인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 시험 문제가 올라갈 거고요. 중간고사 보는 것과 똑같이 이 클래스에 그 시험 당일날 오전 아침 일찍부터 언제라도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하루 종일 언제라도 응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2시간 이후에는 자동 제출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먼저 보신 분들은 빨리 제출하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 중간고사 이후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7주차까지였는데 그 7주차 이후부터 예, 시험 문제가 기말고사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말과제도 예, 저번 주에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기말과제도 같이 예, 그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2주차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1인 창조 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연이어서,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그 제이라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그 세터민이죠. 북에서 우리나라로 귀향을 하신 예, 그 제이라는 분께서 외식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몇 번 실패하고 그리고 새로운 국밥 프랜차이즈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 그랬죠? 아이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먼저 아주 뼈대 있는 사업 모델,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아주 튼튼해야 돼요. 그죠? 그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집틀이 가장 튼튼해야 되듯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모델이 가장 튼튼해야 되는데 이 사업 모델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바로 뼈대가 고객의 니즈라든가 원치를 파악해서 어떻게 한다? 그 니즈를 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 이걸 찾아냈을 때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이씨 같은 경우에는 자, 외식 프랜차이즈, 국밥을 먼저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밥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프랜차이즈들의 고객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죠. 그럼 이 예비 창업자들, 특히 외식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궁금함?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던 게 뭐다? 바로 주방에 대한 관리다. 주방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니면 내가 주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프랜차이즈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니즈를 파악했고요. 그 니즈에 대한 대안으로 뭘 내놨죠? 그렇습니다. 레토르트 팩으로 국물을 다 우려내서 레토르트 팩으로 담아서, 요즘에 워낙 많지만 쇼핑몰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가맹점에 그 레토르트 팩 상태로 국밥을 공급하고, 그리고 국밥이 공급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뭐만 하면 된다? 예,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 레토르트 팩 하나씩을 꺼내서 중탕을 시킨 다음에 바로바로 뜯어서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깊고 그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어떤 국밥이라도, 예, 국밥이라도 바로바로 그 가맹점에서 가마솥에 끓이지 않고도 바로바로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가치를 제공하는 아이템을 일단 발견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것,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지, 이 아이템을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사서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펑펑 써대는 것, 이게 창업은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하기로 했죠? 자, 어떻게 그럼 그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제이씨가 사업화를 시켰는지, 이 사업화를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 그걸 한번 방법론적인 걸 알아보자. 그게 1인 창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 요즘의 트렌드는 뭐다? 그렇습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싹 다 컨텐츠는 가지고 있대, 하드웨어들은 자꾸자꾸 남의 손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인 창조 기업의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이 JC가 한 프랜차이즈 사업화가 어떻게 보면 모델 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기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잘 이해만 하면 이 1인 창조 기업의 사업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나왔던 얘기죠. 예, 1인 창조 기업 자본이나 점포, 인재는 다 필요 없고, 예, JC 국밥의 성공 사례를 보니까 제일 먼저 불편한 점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방 관리였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방이 없어도 되는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다가 유레카라고 찾아냈던 게 바로 뭐다? 레토르트 팩에 국밥을 담아서 삼계탕이나 이런 콘스프라든가 아니면 이런 김밥 그 뭐죠? 그 알갱이들, 예, 뿌려 먹는 그 토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레토르트 팩의 음식을 담아서 어디에? 가맹점에 갖다 제공을 하면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 예, 끓는 물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중탕을 해야 돼. 중탕을 해야 되니까 끓는 물에다가 식기세척기, 그리고 하나 더 있자면, 그렇죠, 레토르트 팩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 하나 정도만 큰 게 있으면 주방에 더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컨셉의 가맹점을 오픈시키기 위해서 이분은 얼마나 돈을 썼느냐?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 이제 이게 오늘의 테마인데요. 자, 1인 창조 기업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창업자가 할 일은 뭐다? 맞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구체적인 사업 모델 하나 정도만 만들어내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2국밥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 했어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품, 그러니까 뭐예요? 국밥들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마솥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국밥을 하려면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마솥이 필요 없는 국밥집을 오픈하다 보니 종류가 여러 가지라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레토르트 팩에 넣어서 공급하면 되니까. 그래서 육개장부터 시작해서 송어리국밥, 뭐 양지국밥, 또 뭐 갈비탕, 이런 여러 가지 국밥이랑 국밥은 모두 다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더 진하게 후련해서, 요즘엔 아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뭐 요즘에 나오는
할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곰탕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곰탕집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마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수를 직접 본사가 공급하는 거예요. 왜? 그 큰 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약재라든가 이런 것도 넣고 88 몇 시간? 48시간을 끓여내서 공급을 하니까 훨씬 더 맛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런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뭐만 했어요? 이분은 그래도 외식 전문가답게 메뉴 개발은 얘가 다 했어. 이건 컨텐츠잖아요. 무형자산. 그죠? 1인 창조 기업의 공통점입니다. 1번 뭐예요? 컨텐츠 또는 무형자산은 직접 뭐라 그래야 돼? 직접 만든다?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라든가 무형자산은 본인이 직접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런 거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만들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문가라면 아예 남들이 만드는 것보다 차별화되게 만들어도 어떻게 돼? 예, 더 비용은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사업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남의 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사업화를 위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 이 일이 진행이 될지 그 일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쵸? 공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건 뭐죠? 맞습니다. 물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건 인테리어 팀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건 영업 사원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영업사원도 있어야 되고, 또 진짜 필요한 아까 위에 프랜차이즈에서 배웠지만 뭐가 있어야 돼? 슈퍼바이저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그죠? 슈퍼바이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슈퍼바이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류도 있어야 되고, 영업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 컨셉도 잡아야 되고, 또 그렇죠. 그 뭐라 그러지? 주문 발주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그죠? 본사에 모자란 게 있으면 주문하고 그 주문에 의해서 바로바로 갖다 드려야 되는 어떤 이런 주문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1인 창조 기업은 투자를 할 걸 찾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패시브 인컴인지 아니면 액티브 인컴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맹점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공장의 생산량은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같이 늘어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떻게 되죠? 가맹점이 갑자기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매출액은 유지를 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매출이 특별히 행동을 안 해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패시브 인컴 사업이에요. 아시겠죠? 누적 사업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자, 물류 시스템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계속 물류는 증가해요. 그러다가 가맹점이 어느 순간부터 답보 상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매출도 답보 상태로 유지하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떨 때일까요? 가맹점이 망하거나 없어지면은
그래서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매출이 줄겠죠. 근데 이런 일은 많이 없죠. 많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인컴 사업. 자, 인테리어 팀을 한번 보죠. 인테리어 팀. 인테리어 팀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인테리어 팀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지만 가맹점이 어느 순간 안 생기면 어떻게 돼? 아예 매출이 뚝 떨어져. 없어. 이게 뭐예요? 액티브. 아시겠죠? 액티브 인컴. 자, 영업사원은 어떨까요? 영업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사원도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월급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 인컴 사업의 한 팩터이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조직별로 뭘 해야죠? 기본급을 적게 주고 인센티브를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자, 액티브 인컴. 자,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는 활동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아지겠죠.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가맹점이 유지가 되면, 더 이상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되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뭘로? 이거는 패시브 인컴인데 어떤 돈을 가지고 이 슈퍼바이저를 운영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맹 프랜차이즈의 로열티예요. 그래서 로열티가 없는 회사들은 슈퍼바이저도 있으면 된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왜? 월급 줄 데가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막 가맹점이 쳐질 때만 슈퍼바이징을 하다가 가맹점이 갑자기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슈퍼바이징 그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까 슈퍼바이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로열티가 없으면.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문 발주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맹점이 몇 개나 팔렸는지 이런 매출 분석 및 주문 시스템. 이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패시브 인컴일까요? 액티브 인컴일까요? 이거 당연히 패시브 인컴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먼저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 1인 창조 기업을 만들 때 공통점. 세 번째, 일단 컨텐츠는 우리가 가져가고요. 먼저 첫 번째, 매우 핵심 컨텐츠라고 그럴게요. 핵심 컨텐츠 또는 무형자산은,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뭐가 있죠? 이런 메뉴라든가 또 어떤 게 있어요? 특허라든가 아니면 지적재산권인 여러 가지들, 상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본사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액티브 인컴 사업은 100% 뭘 해야 돼요? 외주를 줘야 돼요. 외주를 주는 게 낫습니다. 이제 인센티브 사본으로 뽑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냥 외주를 주는 게 낫습니다. 어디에?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의 비딩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외주를 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테리어 회사라든가 아니면 또 액티브가 뭐 있어요? 영업사원들은 거꾸로 전문 조직들한테 맡겨버리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그거죠. 인테리어 전문 회사들한테 몇 개 불러가지고 야, 영업되면 너희들한테 무조건 전속적으로 줄 테니까 야, 한번 어떻게 인테리어 컨셉을 잡아야 될지 잡아가지고 와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영업사원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 영업사원을 뽑는 거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컨설팅 회사.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창업 컨설팅 회사. 거긴 누가 많아?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가서 뭘 해야 돼요? 라고 바보같이 물어보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쉽지 않을까요?
대신에 기브앤테이크는 있어야죠. 어떤 걸 주면 될까?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에만 있는 가맹비. 그 가맹비를 예를 들면 내가 1,000만원 받을 텐데 너한테 소개시켜주면 그냥 500만원 줄게. 이렇게 되면 영업사원이 영업하는 것보다 거꾸로 컨설팅을 받겠다고 오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 훨씬 더 전문가들이 영업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업시장이 어떻게 보면 브로커 시장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돌이 판에 고돌이처럼 맨날 돈이나 잃고, 그러니까 자금이나 잃고,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이렇게 가는 게 결국은, 이 잘못된 자영업 생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내 제품은 없으니까 남이 나 좀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제대로 된 아이템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댕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없어져야 돼. 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액티브 인컴 사업들은 경쟁을 통해서 외주를 주면 돼요. 그럼 영업직원 해결됐고 인테리어 해결됐죠. 나머지 두 개도 패시브 인컴 사업도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외주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외주를 주는 겁니다. 어쨌든 영업을 대신해 준다 그러면 싫어할 데가 어딨어. 예를 들면 제조공장, OEM 제조공장, 아니 국밥 같은 거 제조할 수 있는 그 항아리나 아니면 큰 탱크가 있는 그 끓는 물을 끓일 수 있는 탱크만 있는 어떤 그런 공장이라면 외주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죠? 야, 이러이러한 스펙으로 메뉴 개발을 해놨겠다. 이런 스펙으로 이것 때려놓고 저것 때려놓고 해가지고 2시간 끓였다가 버리고 그 다음 다시 끓여가지고 24시간을 끓여줘. 그리고는 이 레트로 스펙 요 포장지에다가 넣어줘. 인입해줘. 몇 개씩? 1,000개씩 아니 2,000개씩 돈 줄게. 이러면 제조공장 싫어해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지. 안 돌아가는 공장 돌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외주를 줘야 돼요.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물류도 CJ 물류 또 뭐 한진택배 몇 군데 불러. 식자재 업체들. 아니면 아예 중소 식자재 업체들을 모집해서 중소 식자재 업체들도 보통 이런 보세요. 나오죠. 식자재 공급망처럼 나오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식자재 업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CJ나 이런 데 물류회사 말고 식자재를 어떤 메뉴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메뉴 개발 좀 같이 도와주라. 그리고 나중에 주문 들어오면 니네 거 쓸 테니까 예, 물류까지 해. 라고 얘기하면 되죠. 싫어할 데가 어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셔야 되는 건 1인 창조교육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할 일을 나는 영업만 대신해주고 근데 영업도 내가 해? 뭐만 내가 했어? 사업 모델만 내가 만들고 영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누구한테? 남한테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1인 창조기업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을 만들려면 이렇게 남한테 남의 손이 어디에 있고 남의 손한테 내가 어떻게 내 사업화를 위해서 협약을 할 것인지 협정을 맺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야. 프랜차이즈 본사는 남한테 다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렇습니다.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무슨 계산? 가맹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 대비 제조공장으로부터 커미션 받고 또 물류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받고 그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너 소개시켜줬으니까 150에 쳐. 그리고 넌 130이라 그랬지? 20만원 나 줘. 이런 게 뭐예요? 앉아서 버는 거야 그냥. 영업직원도 마찬가지야. 1,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500만원 주는 거지 뭐 딴 거 주는 거예요? 예. 거꾸로 네가 계약까지 하고 나한테 500만원 줘. 그래도 돼. 그럼 난 앉아서 돈만 세면 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모델만 하나 잘 정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만 하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만 만들어 놓으면. 아시겠죠? 그게 바로 1인 창조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한다? 처음에 사업 모델을 만든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든다. 그 다음, 그 사업 모델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뭘 한다? 예, 업무를 분석한다. 그 업무가 패시브 인컴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액티브 인컴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유형별로 나눈다. 그 다음, 액티브 인컴 사업은 무조건 외주를 준다. 우리가 가져갈 거는 핵심 컨텐츠나 핵심 무형 자산만 가져간다. 그리고 패시브 인컴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외주를 주되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엔 그 회사를 먹지 말고 지분을 야금야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외주, 나중에는 지분. 그러니까 지분을 가져간다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래도 운영은 내가 안 해. 자꾸 내가 책임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사업가는 언제라도 툴툴툴 털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도 일산에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빨리 털어야 되는데 아직 못 털고 있는 게 지금 천추의 한이에요. 예. 빨리 위탁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쵸? 누구한테 맡기든지. 왜 내가 끝까지 해야 돼요? 아닙니다. 모든 거는 나는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것만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창업 시스템이에요.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면, 야, 저 진짜 배짱이 근성 아닌가? 원래 창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놓고 자본가한테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경영자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문 경영인이 먹고 살지. 그쵸? 그게 바로 창업가예요. 그러니까 창업가는, 앙트러프러너는, 다시 한번 이 기업가 정신이니까, 앙트러프러너는 절대로 매니지먼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경영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그 현실화시킨 대가를, 예, 남의 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아예 남한테 되파는,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창업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했네요. 일단 1인 창조기업은 일단 뭘 해야 돼요? 타겟 고객을,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타겟 고객을 정했으면 그 고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걸 찾아보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 두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게리 맨더링이라는 그 외식 캐터링 회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꾸로 캐터링을 하면서 가장 이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결국은 뭐예요? 불규칙한 영업이었대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잖아. 들쭉날쭉. 그죠? 이런 그 외식 캐터링 서비스 하는 데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프로젝트 조직, 아메바 조직이라 그래요. 아메바 조직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구나 해가지고,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확 모이고, 사람들이 그때 확 모이고, 그리고 그 주문이 끝나고 그 프로젝트가 해산이 되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산을 시키는, 그래서 월급 안 받는, 이런 프로젝트 조직으로 운영한 그런 어떤 그 게더링 회사가 뭐예요? 구어맥 게더링스라는 회사예요. 그 시애년 비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 외식은 외식만 얘기 드리는 건데, 이 메뉴 구성은 누가 해요? 시애년 비숍이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버부터 시작해서 행사 진행자, 주방장, 그리고 스케줄 관리, 전화 응대 서비스, 이게 다 전문가들을 딱 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월급제가 아니라. 그러다가 야, 일 생겼다 그럼 다 같이 가. 일 다 처리하고 매출을 배분하고 다시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에는 꽤 여러 가지의 회사들이 있어요. 컨설팅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컨설팅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전문가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풀이 모여서 그 컨설팅 업무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컨설팅 수임비를 나눠 갖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특별히 그걸 책임지고 누구 한 기업이 한 명이 내가 영업은 책임질게 우리 같이 가자이 그렇게 해놓고 월급만 계속 주다 보면 뭐 들어올 때가 있으면 그때는 남을 테지만 그리고 적게 가져갈 테지만 다른 컨설턴트들은 거꾸로 이렇게 부담 없이 한다 그러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다른 컨설턴트들은 일이 없을 땐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1인 창조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